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서비스 산업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 산업의 환경 특성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공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 서비스 산업은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환경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고요. 특히 이런 서비스 산업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함에 있어서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래 전망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특히 우리가 앞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비재화인 무형의 경제적 생산활동과 관련돼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우리가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무형의 경제제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종사하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 기업과 종업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생산 활동은 생산물 형태의 무형성, 또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시성, 그리고 재고에 대한 비저장성, 또 수요에 대한 비연속성, 또 시간적인 어떤 제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고 요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활동은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정보의 어떤 집합체적인 그런 단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기업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경제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엘빈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의 토대를 제3의 물결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의 발명이라든지 또 초고속 통신망들의 발전을 축으로 해서 정보혁명은 정보력 강화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모든 국가 산업들은 이 정보의 확장과 획득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게 최근의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서비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어서 매우 큰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오늘날 글로벌화가 되어가는 그런 세계의 사회경제 및 각종 산업의 성장 발달 배경에는 바로 이런 서비스 경제가 부상함에 따라서 필연코 발생되는 그런 환경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 경제의 성장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경제의 성장 배경에는 크게 6가지 정도로 우리가 배경을 좀 축소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회의 산업화
고도화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라든지 또 오락이나 관광, 레저, 스포츠 등을 통한 그런 건강 추구, 또 개성의 추구, 고급화 지향 등의 이러한 다양성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기본 욕구의 변화에서부터 태동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증대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여가 소비 자체가 유한계층의 신분을 규정하는 그런 상징으로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가 시간의 증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죠. 여가 시간의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 프로그램 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노동시간의 감소로 인해서 상대적인 그런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바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광고회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들은 충분한 여가 시간을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약 60%, 65%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수입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여가를 원하는 그런 비율도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러한 여가 시간의 요구 증대가 꾸준하게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구도들은 결국 여행이라든지 또는 레저 사업의 수요 증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강화되는 것은 이런 서비스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강화 현상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또는 레스토랑 서비스의 수요 증대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는 맞벌이 증가로 나타나면서 가사 노동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 서비스 시설의 기능을 확대하게끔 작용하고 있고 또 레스토랑의 수요 증대로 이끌어지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기술 문명의 탄생인 것이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은 공간의 벽을 파괴하고 또 정보 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유희와 더불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 경제의 성장, 확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은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환경의 변화들을 보도록 하죠. 서비스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은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서비스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이미 경험이 되어졌던 것이고 또한 현재 수많은 그런 개발도상국들을 토대로 해서 일련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발전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변화와 더불어서 지식정보화 사회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산업화를 변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의 봉건 중심의 사고가 인간 상호 관계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고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세기 초반부터 혁신적으로 일어났던 생산혁명이 곧 서비스 혁명으로 되살아나면서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서비스 산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가시적인 그런 현상만을 중시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3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커짐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고객 만족과 더불어서 고객의 가치 창조 혁명을 핵심으로 하는 그런 토탈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 혁명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통해서 사고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고의 대변화는 서비스 혁명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토탈 서비스 개념으로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 산업은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서비스 산업의 사회 환경 변화에는 서비스 시장의 증대와 더불어서 서비스 산업 이외의 서비스 관련 비용 증대나 또는 각 산업에 있어서 기업들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시장 변화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 산업의 시장 증대, 시장 확대가 되겠습니다. 산업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 서비스 부분의 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무한한 시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 구조상으로는 제조업에 속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서비스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상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해서 고객 서비스 차원의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시장이 폭넓게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 기술의 서비스 창조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달에 의해서 서비스 전문 직업이 새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경영 컨설턴트, 또 각종 서비스 관련 연구소,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이 바로 이러한 전문 기술적 서비스 창조 시장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역할은 서비스의 조직화, 또 통합화, 관리화를 촉진함으로써 현대의 서비스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현대화와 체계화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고 또 지식의 고도화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임과 동시에 또 시장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발전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적 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의 상업시대에는 조직적이고 획일적인 상품들이 대량 생산되고 판매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대는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진전되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새로운 기술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산업, 특히 기업 경영 전략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은 크게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동반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생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시스템들은 고객의 만족과 시장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서 이러한 전략들이, 특히 경영에서 사용된 전략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서비스의 중요한 그런 수단인 플랫폼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환경 변화는 특히 레스토랑 서비스 산업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레스토랑 서비스 산업은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시대별, 국가별, 지역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정책 등 여러 환경 변화 속에서 고객에 대한 응대의 표현으로 서비스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생각,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생활 양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고객의 욕구는 보다 높은 것으로, 또 보다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보다 다양한 것으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레스토랑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이 레스토랑 영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객들의 생각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곧 고객들의 불만 요소로 작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비스 레스토랑 산업의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념에, 또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건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객 만족에 대한 기본 개념의 바탕 위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나 또 교육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역할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먼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분석 능력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또 동시에 그거를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모습과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치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세 번째로는 자기 혁신 능력이 요구됩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런 품질 관리 활동의 대상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어제의 자기와는 다른 내일의 자기를 찾기 위한 자기 혁신 노력은 서비스 전문화를 지향하는 그런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그런 덕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언어 이외에 표정이라든지 태동, 또 행동 등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요점 중에서 듣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듣는 능력, 즉 청취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진지하게 이 얘기를 들어주는 자세, 즉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능력 향상 5번째 요구도로서는 상황 대응 능력이 되겠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개성, 또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를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가운데 고객의 요구는 매우 복잡해지고 있고 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제조업에 비해서 항상 뒤처져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사용하여 노동력 비용을 절감하고 또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 가치를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추세는 점점 역전되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의존하던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 변화를 중요시하는 경영 혁신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산업을 둘러싸고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의 변화는 우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탈규제 현상과 더불어서 규제 정책의 변화, 또 공공 부분의 민영화 추진, 또 인간과 환경의 보호 정책의 확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책의 급속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추세들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맞물려서 더욱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시간 가치의 증가라든지 또 무형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증가, 이러한 증가들은 곧 사회적으로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즈니스 트렌드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제조업자들도 서비스를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또 서비스 판매에도 나서는 것은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들이 업종 간의 전략적 제휴나 또 비영리 기관과의 마케팅 활동 강화나 또 품질 개념에 대한 좀 발전된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고 이는 곧 비즈니스 트렌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기술의 진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망의 광대역화로 인해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지식 확산, 또 정보기기의 소형화 등으로 세계는
무선 네트워크 시대로 가면서 정보기술의 진보가 곧 서비스 산업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경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